한양대 볼게요. 한양대가 지금 그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저는 올해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학교가 이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거든요. 근데 성균관대는 정시를 좀 기준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고 한양대는 수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제가 주목하는 학교예요. 왜냐? 기존의 한양대가 뭘로 유명했습니까? 이른바 해자대학. 그렇죠. 그죠? 네. 소위 얘기하는 교과는 우리는 차저도 필요 없고 내신으로 뽑겠다. 그냥 무조건 100. 예. 종합은 우리는 면접도 필요 없고 무조건 서류만 뽑겠다. 그렇죠. 정말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는 학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개가 생겼습니다. 싹 폐지하고 네 개로 바꿨어요. 일단 교과 추천. 요게 기존에 교과 100이었어요. 네. 그런데 드디어 정성평가 10%를 반영하겠다. 네. 서류를 넣고 거기에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부여하겠다. 종합에도 추천을 만들었어요. 그 종합도 추천을 받아야 된다 소리네. 네, 종합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은 추천 전형 인원이 고3 재적수의 11%예요. 각각 11%입니다. 각각 11%. 그러면은 교과도 11%고 교과도 11%, 종합도 종합도 11% 이내에 있는 애들까지 써라. 쉽게 얘기하면 내신 2등급까지는 다 니네 써라.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세운 거야. 그러면 요 추천형 보면 학생부 종합 100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 그러니까 추천은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거야. 그리고 일반 종합에 서류와 면접형이라는 옵션을 또 분리해놨어. 그래서 서류형은 100%.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한양대의 종합전형. 그렇죠. 근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만든 게 면접형이 생겼어. 원래 면접 없었잖아요. 네. 면접형 만들었어요. 5배수로 1단계 학생을 모집을 하고 2단계 때 면접 20%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양대는 진짜 올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기존에 불가해. 있는 대학 전형을 다 그냥 다 갖다 나오죠. 붙였네. 지금 보면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전형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너가 교과가 유리하다 판단하면 교과 쓰고, 너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잘 되어 있어? 그럼 너 추천 쓰고, 너 그런데 11%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너 서류형 쓰고, 너 근데 말 좀 해? 그럼 너 면접형 쓰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쓸 수 있는 애들이 정해졌어요. 그렇지. 왜냐면 교과 100이면은 1.5 넘어가면 다 떨어졌어요.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학교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하고 상당히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와 1등급이 내려 떨어지고 2등급 중반인데도 일반고 학생인데 불구하고 붙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게 판단하기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면접을 반영을 하고 수능 체제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제 진짜 더 알 수가 없죠. 다만 올해 나오는 어떤 평가적인 기준들을 보면은 최소한 서류 평가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역생들 입장에서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다만 수능 최저가 미비했었던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최악의 사안이 일어나. 그렇지. 특히 지방권 1, 2등 하는 애들 그렇죠. 입장에서. 왜? 걔네들은 이게 무조건 필수 옵션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지방 진짜 1.0들이 있잖아. 가끔씩 보면 지방에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이거 썼거든. 이거 썼지. 무조건 이거 6번 카드 쓰면 네. 되거든. 왜냐? 무조건 붙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수능 최저가 들어왔어요. 근데 심지어 수능 최저가 3합 7이에요. 서강대, 성균관대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저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딱 그 기준점에 맞춰놓은 거죠. 의예과는 3합 4 맞춰놓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3합 7 못 맞춰갖고 발린 친구들이 지금 작년에도 수두룩했거든요. 아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양대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일종의 구세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학교까지 최저를 부여하면서 이제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냥 이제 수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쵸? 뭐 이미 필수죠. 필수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었죠. 그쵸. 현역생들이. 안 하고 싶었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다. 그치. 맞는 말입니다. 진짜 힘든 거지만 근데 결국에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더더욱 변별력을 나누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더 우수한 학생. 근데 어떠한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학교별 내신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체가 다 보는 그렇죠. 가장 쉽게 줄 세울 수 있는 기준점을 일단은 기반으로 하겠다. 그 허들 장치를 만드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좋은 거고.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조금 더 명쾌하게 아니 하는 그렇죠. 예, 네. 종합에서 떨어지면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짜증내고 화내는데 이거는 명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세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열은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미적, 기하, 아니면 과투 이런 것들이 원래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다 폐지했습니다. 근데 요 폐지한 흐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서울대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이수 핵심 과목 뭐 이런 부분에 조금씩 완화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도 결국에는 어차피 학교장 추천으로 자연계를 쓰는 친구들이 뭐 사탐만 해갖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학교에서 네. 투가 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에서 두 개, 요 정도는 다 해갖고 오니까 뭐큰 차이 없다. 어차피 미적 기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아무튼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이수 과목 폐지를 했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죠. 외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자연계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 학생부 교과 추천안 같은 거는 수능 최저 내가 맞춰보고 내가 정성평가에서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했으니까 내가 한번 뚫어봐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극소수지만. 네. 근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허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아무튼 좋은 소식이니까. 뭐 일반 인문계에서도 원래 문과 지망했다가 자연계로 튀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런 게 조금 안 맞는 친구들한테도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추천 전형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제적수의 11% 각각 하면은 당연히 전체 추천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기준을 잡으면 2등급까지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여기는 추천형에다 갖다가 우리가 논리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양대 올해 교과 추천형 입결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한양대 교과의 입결과 매우 많이 틀릴 것이다. 달라지겠죠. 1등급 후반, 심하면 2등급 초반에서도 저 추천형 교과를 통해서 붙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가 일단은 11%까지로 허용을 해놨고 정성평가 10%가 어느 정도 반영됐지. 요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1등급 후반대에서 만약 붙는 케이스가 생긴다. 아무리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하지만 정성평가 10%는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시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지금 변경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경되냐면 가장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원래 한양대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이기도 했어요. 네. 유난히 높았던 게 뭐냐면 상경 계열이 수학을 무려 40%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교차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한 거다.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수학 35로 5% 조정을 하고 그 5%를 국어로 넘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연 계열은 수학을 40%로 35로 늘려버렸어요. 거기에 탐구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국어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5%씩 각각 다 높여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양대가 기존에는 무조건 수학 점수가 유리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논리가 이제 조금씩 깨지겠죠. 국어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요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름대로 한양대가 여러 가지 좀 조정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경 계열에 그래도 인문계 경영학과 애들이 와줘야 되는데 뭐 다 자연계 애들이야.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짜증 나는 거지. 뭐 경영 얘기해야 되는데 애들 앉아갖고 다 이과적 성향 갖고 있는 애들만 앉아. 수학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그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교수님도 빡친단 말이야. 뭐지 얘네들? 뭐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뭐 거시경제, 거시경제가 뭐예요? 막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교차가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자연계에 대한 수학 반영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낮았던 건 좀 웃기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더 좋게 조정된 것 같다. 실제로는. 그리고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더 상위권 대학들이 더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수능은 국수.
수학이 원툴이었잖아요. 그렇죠. 수학 원툴이었는데 이제는 원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어가 좀 많이 좀 추격하는 입장? 야, 국수 못하면 제가 볼때 상위권에는 못 간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어하고 수학이 일단 3등급이 안 들어오면 일단 인소로 못 갑니다. 아무리 뭐 탐구 1등급을 찍고 뭐 영어를 1등급 찍어도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최소 60%에서 7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 3이 안 나온다?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 학부모님이 말씀하잖아요. 3, 6대 안 간다. 못 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